북한이 3,000톤급 신형 호위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30일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함선은 기존 1,500톤급 호위함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문가들은 이 함선이 북한의 첫 유도 미사일 호위함이 될 가능성이 크며 수직 발사관, 버레스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30일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관련 보도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위함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북한 매체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김정은이 건조 중인 호위함의 함상에 올라 현지 지도를 하는 장면이었다. 새로 공개된 호위함은 기존 압록급 호위함 1,500톤 보다도 큰 규모로 눈길을 끌었다. 매체는 김정은의 방문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이 올해 2월에 지도했던 평안남도 남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함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김정은은 오늘날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함선 건조 계획을 5개년 계획 내에 반드시 완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형만 보면 러시아의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3,600톤급 호위함과 유사한 형태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 미사일뿐 아니라 해군력을 포함한 열세의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6일 김군호경호함의 진수식에서 해군 무장장비의 현대화 구상을 언급했는데 이는 러시아와 잠수함 및 수상함 기술 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은 스텔스형 설계로 대공 및 대함 미사일용 버레스를 장착하고 대공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김정은 신포 양식장 방문 역사적 성과 김정은은 연말 민생 행보를 통해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30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28일 새로 건설된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의 신포바다가 양식장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불과 5달 전만 해도 솔숲과 백사장이 있던 이곳이 양식사업소로 변모했다며 이를 지방 발전의 역사적 성과라고 치켜 세웠다. 신포 양식장 건립은 김정은이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발전 20X텐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방문은 그가 지난 7월 이후 5달 동안 신포 양식장을 3번째로 찾은 것으로 이곳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이날 준공식에서 공개된 신포 양식장의 건물 외벽에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적혀 있어 개인 우상화 작업과 연관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포는 잠수함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김정은의 이번 방문이 비공식적인 군사적 의도를 포함한 다목적 방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롭게 임명된 김정은의 최측근 박태성 신임 내각총리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태성은 만모한 싱인도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한 위문 전문을 전달하는 등 단독 외교 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너우 전쟁 파병, 한반도 긴장으로 확대돼선 안 돼. 이혜영 교수가 인민군 너우 전쟁 파병의 질문을 제기한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참전은 오히려 명분을 제공해 러시아에게 정치적, 전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황이 나쁘지 않으며 군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혜영 교수의 분석은 이어집니다. 그는 러시아 입장에서 조선인민군의 러우전장 참전이 정치적, 전략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지, 그리고 전선 상황상 그 긴급성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결국 파병의 진위를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아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나치 국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합니다.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과 나토의 참전을 막으려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주장하며 미국과 서방의 대리전을 자임해왔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 체제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로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꾀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혐오 정책의 대표국답게 미국에 못지않은 강경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서방은 러시아가 소진되기를 바라면서도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 때문에 직접 파병은 피했습니다. 가을에 마크롱이 파병을 주장했을 때 독일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세에서 조선인민군이 파병되면 너우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고 미국과 나토의 직접 개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미사일 발사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11월 5일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에이테크스와 스톰 세도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11월 19일 에이테크스 6발, 11월 20일 스톰 세도 12발 발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이러한 정세를 토대로 러시아가 조선인민군의 참전을 요청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또한 전선 상황을 볼 때 전략적으로도 파병이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젤렌스키조차도 12월 19일 현재 돈바스와 크림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되찾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비관적인 전황을 인정했습니다. 인민군 파병설과 쿠르스크. 전략적 해석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는 전 국토의 0.0058%에 불과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20%에 이른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미한 점유를 위해 돈바스 지역에서 1만 명 이상의 정예병력과 첨단 무기를 쿠르스크로 전환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돈바스 전선이 급속히 붕괴하며 쿠르스크 침공은 전략적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황이며